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유자입니다. 오늘도 효자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쵸? 너무 기쁘지 않나요? 원래는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다 준비해놨다가. 근데, 진짜 관심 종목을 정하는데 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소요돼가지고, 그냥,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제 준비까지 다 해놓고 찍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점은 죄송하고, 대신 오늘 더 좋은 종목들을 갖고 왔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결전의 날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오늘인가? 볼까요? FOMC 의사록. 이것도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FOMC 의사록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내일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져왔고, 분명히 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잘 봐도 이제 5월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효자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오늘은 수소 및 SOFC 테마가 형성이 됐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게 이제 FOSC라고 하는데 이 테마가 형성이 됐고, 저번 주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저번 주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효자방에서는 다 먹고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차가 수소 쪽으로 좀 앞으로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수소 쪽을 좀 더 요거 분류운송 밸류체인 확장, 수소 쪽을 확장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블룸 에너지라고 이제 미국의 그런 수소 업체인데, 그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기존에 이제 강했던 화장품, 음식료, 전력 테마는 조금 약한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부 오른 애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테마의 신고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오늘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갖고, 그쵸? 그래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 여전히 심한 수급 분산, 오늘 이후 결정될 5월의 이제 증시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급 분산이 심할 수밖에 없던 게, 지금 강한 테마가 많아요. 오늘은 이런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현대차, 현기차, 현대기아 이런 애들까지 강했었고,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테마 종목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급 분산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화장품에서는 실리콘2가 대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뭐예요? 삼양식품이 대장이죠. 오늘은 빙그레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는데, 원래 대장은 이런 애들이 있고, 전력 테마에서의 대장은 누구예요? LS그룹, LS에코에너지가 최근 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전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소 좀 기업 중에서는 그런 대원전선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자, 최근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도 거래대금이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눌림 잡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분산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신고가 경신. 또 오늘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수급 분산이 심하고, 수급 분산이 심하면 장 난이도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급이 집중되면은 한 종목, 한 테마만 정해서 매매하면은 수익이 잘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한 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종목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만 잘 모아 간다면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그래서 내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의 시나리오와 떨어지고 있을 때의 시나리오 두 개를 오늘 다 짜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세계 증시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약보합이에요. 어제 나스닥은 0.22%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1%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0.03% 하락 마감, 코스닥은 0.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강세 테마 굉장히 많아요. FOS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리고 LS그룹, 수소, 반도체,
화장품 중에서 일부, 그리고 로봇 테마도는 괜찮았죠. 원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제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고 나머지 애들이 따라 올라왔죠.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오늘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제 그 임상 2A상 그거를 성공을 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상한가를 갔죠.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는 어제 그 테슬라가 미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애들도 괜찮았고 신재생 애들도 괜찮았다. 되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 거고, 약세 테마는 전력, 구리, 그리고 AI, 조선. AI는 오늘 뭐 유럽에서 그 규제 법 요거가 이제 나오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합은 음식료 테마랑 HLB 그룹 이런 애들이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자,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런 2800포인트를 앞두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쵸? 저항을 받았고 21선 위에 있는 건 좋아요. 코스피는 강한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하죠. 그 이유는 이번에 HLB 하한가 사태 그거 때문도 그렇고, 일단 그 외국인들이 약간 우량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세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더 우량한 애들 혹은 장중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당일 매매할 때 더 유리하겠죠. 우리나라 주가는 외국인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우량한 애들 이런 쪽으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애들을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아니고 전력 쪽에서도 뭐 LS 그룹 중에 뭐 LS 에코 에너지 또 LS 에코 에너지, 뭐 LS 일렉트릭, LS 이런 애들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애들도 시총 1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중소 업체들 그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런 식으로 그 테마에 조금 시총 큰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미장도 체크를 해볼까요? 세계 증시부터. 실시간 말고. 세계 증시 지금 유럽은 조금 약보합이죠. 약세고 오늘 뭐 아시아도 보합. 그러니까 약보합이네요. 전체적으로 약보합이고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 조금 뭐 70원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오르고 있고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금, 은, 뭐 이제 천연가스는 오히려 올랐는데 구리 이런 애들 원자재 쪽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구리는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찍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구리를 한다, 이런 구리 선물을 매매한다, 지금 기회지 않을까? 제일 전고점에서 큰 조정이 나왔는데 조만간 한번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엔비디아도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때 엔비디아 많이 하락했을 때 미소 풀로 하고 싶다, 내가 미장을 한다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도 그때부터 엄청 올랐죠. 구리도 사실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86달러면 저번 주 가격까지는 좀 내려왔어요. 그래도 고점입니다. 우리나라 구리 테마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이구산업, KBI 메탈, 그리고 전선 뭐 이런 쪽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 그래도 고점이어서 일단 구리 테마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이 11시 반 정도이기 때문에 미장이 시작을 했죠. 엔비디아는 살짝 떨어지고 있고, 이거 지금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따가 장 끝나고 엔비디아 여기 나올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주가 요 밑에 애프터마켓에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전 세계 증시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그 FOMC 의사록보다도 영향력이 더 클 거예요.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무조건 얘만 봐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좋았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 이제 우리가 미장을 켜고 블룸 에너지 이거를 주가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면 블룸 에너지 테마 SOFC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 테마 애들이 내일도 이어서 강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엔비디아랑 오늘만큼은 블룸 에너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테슬라 뭐 다른 애들은 딱히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제 뉴스 몇 가지만 볼게요. SK 이터닉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 SOFC, 나 왜 자꾸 FO라고 그러냐, 그쵸? SOFC 미국 블룸 에너지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 보유 부각이라고 해서 SK 이터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그 시간 외에서는
LS 머티리얼즈 얘도 여기 이거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죠. 시간 외에서. LS 머티리얼즈 AI 전력 대란 미국 넥스트 에너지사 제품 공급 부각의 강세라고 해서 오늘 이런 장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어리 큰 애들 SK 이터닉스, LS 머티리얼즈 이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하겠죠.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장중에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는데요. SK 이터닉스가 먼저 갔구나.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자 얘는 조금 쟤네들보다는 더 덩어리는 작은 그런 종목이죠.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시총 2천억밖에 안 돼요. 얘는 보호 예수가 금요일날 풀립니다. 근데 그게 70%가 풀려요. 1200만 주가 시장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쵸? 그래서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고, 한선 엔지니어링을 뭐 금요일까지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뭐 장중에 단타를 해도 되지만, 오버나잇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보다는 얘는 리스크가 있고, SK 이터닉스 혹은 LS 머티리얼즈 이 둘 중에 하나를 매매할 것 같아요. SOFC 요 테마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갖고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323TWh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뉴욕시 연간 전력 소비량 48TWh보다 7배 많은 규모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저탄소 발음 왜 안 돼?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분산 발전 원인 SOFC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내일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의 주가를 보고 하면 돼요. 앞서 세계 최고 효율 고체 산화물 연료 존재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블룸 에너지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연료 존재 기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인텔사와 전력 용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한편 SK 이터닉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룸 에너지사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사업의 개발 이런 거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 EU의 대중관세 인상, 동참 촉구, 단합 안 하면 생존 위험이라고 해서 지금 이 관세 인상 지금 종목들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는 것마다 테마를 이뤄서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전 여기서 뭐 태양광 말고는 딱히 뭐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철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제 기사였나요?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다 라고 했었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 6월에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극구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불법 해소 시스템 갖출 때까지 공매도 재개 안 한다고 선을 그어버렸고 이복현 원장 발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희망이라고 좀 그쵸?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거는 이러면 또 이제 개미들이 투심이 안 좋아졌다가 이런 거는 다시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저거 뭐야?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금투세.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플러스 공매도 때문에 이제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건데 요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이건 다행이고 금투세만 남았죠. 현대차, 북미서, 수소, 전기차, 엑셀,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수소가 움직인 게 나는 이거 솔직히 이 기사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블룸 에너지 때문에 일단 수소가 좋았고 이거는 그냥 껴서 겸사겸사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블룸 에너지 빨로 오늘 수소 애들도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ACT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수소 전기 트럭 개선 모델 공개, 친환경 물류 체계 강화 계획도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에 속도를 낸다.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 축으로 수소 공급 및 충전소 구축과 유지 보수 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소 상용차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도 나왔고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수소 애들도 괜찮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수소 상용화에 이제 힘을 쏟고 있대요. 지난해 하반기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해 엑시던트 수소 전기 트럭 30대 글로비스 아메리카 산하 트럭 운송 사업자인 GET
뭐 여기에 공급을 했대요. 북미 운송업체 단일 공급 최대 규모로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트럭을 대체해 오클랜드 및 리치먼드 항구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는데요. 이야, 그쵸. 이거 네모칸 쳐놓은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효자방에 여기 떨어졌을 때요. 여기 떨어졌을 때 16만원부터 14만원까지 이런 애들은 우량주 애들은 이제 구간을 크게 잡잖아요. 여기 잡으면 안 지지 않을까요? 했던 거예요. 이때 제가 왜 네모칸을 쳤냐면 이거 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았나? 21선을 이때 이제 상승 랠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21선이 처음으로 깨졌었어요. 그쵸? 하루 이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면 분명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때는 이제 16만원이었죠. 20만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효자존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효자존에서 잡으면 결국 올라간다. 그쵸?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3E 수율 80% 근접을 했대요. 업계 예상 뛰어넘어.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도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고. 관세 전쟁 격화, 현대차 50년 만에 최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도 좋았는데 중국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에 미국, 유럽 비중 큰 국내 차 수혜를 본다고 합니다. 2분기 주주 환원책 기대 겹쳐 하루 만에 9.5% 올라 신고가, 우선주 기아도 동반 상승세라고 합니다. 기아, 현대 예전에 제가 얘도 단기 스윙으로 괜찮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 이쯤이었을 거야, 그쵸? 근데 이때 한번 눌렀다가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갔네요. 기아 역시도. 기아는 저는 예전에 이거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땐가 잡았어, 그쵸? 요런 구간에 잡아서 거의 약손실로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갔고 지금 이제 기아도 뭐 현대 오르면 기아도 따라 오르겠죠. 그래서 뭐 최고가, 신고가를 갖고 여기 보시면 삼성증권연구원은 현대차는 7, 8월 중에 주주가치 재고안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은행주가 이날 조정을 받으면서 주주환원 주식 중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미국, 유럽 자동차 기업의 판매가 이미 급감하고 있어 중국의 관세 인상이 현대차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투심이 이제 좋았던 거죠. 크게 이제 뭐 이득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이득이잖아요. 뭐 이제 미국, 유럽 차가 조금 중국에서 저런 것 때문에 좀 막히면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이제 투심 같은 게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실적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큰 기대는 안 한대요. 자, 오늘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박셀바이오 간세 포함 치료 임상 2A상 질병 통제율 100% 완전 관해 확인. 근데 이게 지금 HLB 반사수에도 있죠. HLB 이번에 가남 그 리보세라님 그 임상 실패 3상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은 실패 아니다, 보완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시 뭐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에 반사 수혜를 입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박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근데 읽어보면 엄청 막 좋진 않아요. 17명 대상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객관적 반응률은 68.75, 종양 진행까지 시간 16.82개월 이상으로 타 치료제보다 2배 이상 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자가 유래 NK 세포 치료제와 HIIC 항암제를 병용한 박셀바이오의 간세포암 치료법은 기존 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으나 최종 결과 보고서에 16명의 데이터가 담겼다. 그렇게 많진 않죠. 한 명은 치료 효과에는 완전 반응을 보였으나 임상 계획서 기준에 맞지 않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박셀바이오는 끼가 좋긴 해요. 근데 저는 글쎄요. 매매 그냥 내일 하루 정도? 뭐 할 거 없으면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 정부 주도 SMR 개발 참여 AI발 전력 수요 대응이라고 해서 오늘 원전 애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원전 애들이 싸그리 올랐는데 요 뉴스만 있던 게 아니고 요거에다가 뭐 영국 원전 기업단 6월 방한 한전 영국 수출 가시권 이런 기사도 있었고 요거 산업부 체코와 경제혁명 논의 한국 원전 사업 최고 파트너 뭐 이런 거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져서 오늘 그 원전 애들이 시간 외에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혜는 우리 기술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따라 오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이 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 기술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단과 모듈형 원자로 MMIS 안전개통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서 SMR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경제성, 안전성, 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ISMR을 개발한 후 표준 설계인가 취득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술은 국제 과제를 통해 SMR에 적용되는 완전 제어 계측 시스템 MIS 모듈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MMIS 기업으로 국내 주요 원전의 MMIS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 중이다. 원전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원전 사업, 스마트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도 지속 참여해 오고 있다.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공급사이기 때문에 한국형 SMR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출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기술이 좋았다.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 기업단이 6월 11일에서 14일에 방한을 한대요. 그래서 발전소와 공급체인 투어 예정이라고 하고, 영국 원전 수주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원전 애들이 괜찮았다. 근데 한전에서는 영국 원자력 기업단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요거 체코와 경제협력 논의 요거 일정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저는 신재생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원전 사업 최고 파트너라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기사는 뭐 따로 없어요. 우리 측은 가격, 품질, 납기, 3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의 최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7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원전 애들이 괜찮았고, 퍼스트 솔라 대표적인 AI 수혜주 이익 급증 가시화라고 해서, 퍼스트 솔라가 이제 그 미국의 태양광 업체래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애들도 조금 올라왔죠. 뭐 신재생 이런 애들 올라왔는데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뭐 태양광 이걸로 그 상한가를 간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SDN 이런 애들이 계속 그 박스권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SDN 그쵸? 이런데 이제 뚫어주면 한번 이제 크게 갈 것 같고, 오늘 이걸로 KC 코트렐인가? 얘는 탄소포집 뭐 이런 걸로 상한가를 갔는데 뭐 역배열이라서 이런 애들은 안 봐도 됩니다. 역배열이죠. 일봉에서 이렇게 역배열의 상한가나 기준봉이 처음 올라왔다. 전 이런 거 안 봅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수천억 원어치 쌓였다. 두산 퓨어셀 재고 급증한 이유.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어셀이 하이엑시멈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하는 그런 기업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두산 퓨어셀이 그 매출을 좋게 하려고 그 기업 공개 그쪽에서 매출을 좋게 하려고 계속 매입을 했대요. 얘네 제품을. 그래서 그런 기사인데, 한 변호사는 그룹 관계가 아닌 제3자가 판매한 연료 전지였어도 두산 퓨어셀이 저만큼 매입했을지가 관건이라며, 관계사의 물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샀다면 두산 퓨어셀 경영진에게 배임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뭐 요런 어떻게 보면 약간 악재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서울시 중소 뷰티 기업 UAE 내에 판로 개척 돕는다라고 해서 이런 화장품 K뷰티 기사가 나왔었고, 이제 뭐 하반기에 2번 정도 아랍에미리트에 뭐 이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죠. 이렇게 기사는 이게 다고, 길었죠. 제가 뉴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제 매매하기가 쉽죠. 일단 내일 일정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면,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요게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비올 뭐 이런 애들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이 오늘 있었고, 오늘 건 안 봐도 되지. 미국 것만 보면 되고, 이게 현지 시간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일정이었던 거고, 내일 노브랜드가 신규 상장합니다. 그 이마트 노브랜드가 아니고 의류업체예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 초과를 했고, 청약 증거금은 4.5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내일 얘가 셀지 모르겠네. 얘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갭이 안 뜬다면 할 것 같아. 얼마 전에 그 ICTK 저 20% 먹었거든요. 갭 안 떠서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노브랜드도 갭 안 뜨면 한번 해볼 만하다. 갭 뜨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어.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요거가 있고,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공개가 나오고, 플레이 엑스포 요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 넥슨 게임즈가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오늘 많이 떨어졌죠.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넥슨 게임즈는 어제 그 던파 모바일 중국에서 1위 했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장중에는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내일 저런 일정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일정은 이렇게까지고, 한선 엔지니어링 보호예수 해제 금요일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보시면은 요거는 SOFC 테마, 그리고 여긴 뭐예요? 화장품 테마죠. 여기는 LS 그룹 및 그 전력 3사
LS,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여기는 전력 변압기 전선 테마, 여기는 식품 테마, 음식료, 그리고 로봇, 요 정도.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원전 애들이 다 같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우리 기술 9%. 아까 그 기사 때문에 한신기계 5% 이상, 보성파워텍 4%.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여기는 원전, 여기는 이제 오늘 올라온 애들, 여기는 수소. 이렇게 보는데, 자, 오늘은 제가 써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때, 그 실적과 상관없이 그 시장 전망치보다도 또 이제 좋아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상승 시 이제 뭘 봐야 되냐? 반도체랑 전력 테마를 봐야겠죠. 반도체랑 전력 테마. 반도체는 저는 이수페타시스, 테크윈, 한미반도체 좀 큰 애들, 그리고 YC 이런 애들까지 여기서 하나를 매매할 겁니다. 어떤 거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갭 뜨는 거 보고 분위기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시하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효자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오랜만에 홍보 한번 할게요. 여기 효자방 들어오시면 여기 일주일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카톡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 문의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 핵수익 챙기시면 되고, 우리 효자방에서 저번 달에 상위 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6이래요. 100만 명 중에 상위 1%. 이거는 저 말고 회원이에요. 제가 했던 계좌는 요거고, 저도 하루 빼고 다 수익이었죠. 이거는 그냥 단기 수익, 그냥 이제 소액 계좌로 한 건데 이렇게 됐고.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효자방에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그 여타 리딩방 뭐 이런 거랑은 저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상승 시에는 반도체 전력에서는 LS 에코에너지. 근데 얘는 저는 눌림을 볼 것 같아요. 시가보다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좋으면은 그래도 시가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추경 예고가 나오면서. 그리고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렇게.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자, 그럼 하락했을 때는 엔비디아 및 그런 뭐 AI 반도체, AI 이런 쪽이랑 상관없는 애들로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FOS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은 있어요. 근데 얘는 왜 했냐면 일단 지금 블룸 에너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13% 이상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SOFC는 이 블룸 에너지 주가만 보고 매매하면 돼요. 저 테마는. 그래서 요거 엔비디아 하락했을 때는 얘네들 매매해 볼 수 있겠고요. 수출주는 뭐예요? 최근 화장품, 음식료 이런 애들. 뭐 방산도 있고, 방산은 다음 주 일정도 있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효자 종목이었는데 오전에 저 시가 했다가 이제 수익 좀 내고 나왔죠. 근데 오늘 되게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얘만 오전에 이제 강했습니다. 얘랑 한 종목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여러분 일지는 그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고 그 카페 가시면은 제 일지 제가 매일매일 한 거 올립니다. 실리콘2 화장품 쪽 이렇게 볼 예정. 음식료에서는 저는 삼양식품만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뭐 CJ 시푸드 지금 단기 과열인데 내일 3일차예요. 내일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단기 과열 마지막 날 이제 시간 외에서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뭐 CJ 시푸드까지 만약에 본다면 바이오 쪽에서는 박셀 바이오만, 이건 장중에 단타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FOMC 의사록도 의사록인데 일단 가장 큰 이벤트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이제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뭐 상한가 내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만 아마 매매를 할 것 같고, 원전은 안 썼어요.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원전이 좋을까? 원전을 한다면 저는 우리 기술만 봅니다. 아직 일정이 얘네는 많이 남았거든요. 6월 초, 그리고 7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기준봉을 세우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직 일정이 좀 남았어, 얘네는. 그래서 원전은 약간 후순위, 그리고 요 안에서만 일단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더 볼만한 게 있나? 그리고 HLB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5만원 돌파하면은 HLB는 해볼 예정이고. 내일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정말 중요하겠죠. 일어나서 엔비디아 꼭 체크하시고 이렇게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저는 이제 주말 금요일 밤에 이제 효자방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쯤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내일 모레 큰 수익 내시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